안녕하십니까. 정약용의 수호제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기는 2019년 수능 특강에 수록되었고 올해 2022년 수능 완성에도 수록된 작품입니다. 아직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호제기 같은 경우는 수록된 문학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수능, 내신에 모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품 설명에 앞서서 제목과 작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수호제기인데 한자 잠깐만 봐주세요. 오자는 나오자고 숫자는 지킬 숫자입니다. 제자는 집, 방,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거처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기는 기록할 기자인데 이것은 고전 수필의 한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는 수필이 될 거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건이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수필이니 당연히 교수를 갈래 교술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정약용은 어떤 역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국어 시간 어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시간이라서 역사적인 사건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해에 도움 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약용은 여러분이 정약용 이러면 거중기가 떠오른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거중기도 중요하겠지만 거중기보다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실학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실학자 중에서도 중농학파, 중성학파가 있는데 정약용은 중농학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합니다. 승하는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801년에 순조가 제위하고 순조는 그때 11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즉 대리 정치를 합니다.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영조의 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약용을 비롯한 어떤 남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하고 특히 정조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했지만 천주교 역시 굉장히 큰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를 가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이 글입니다. 천주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사건이 신유 박해가 있습니다. 1801년에 일어났는데 이 작품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설명할 것이 어떤 정약용 형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작품을 여러분이 보시면 맏형, 둘째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째 형은 정약현입니다. 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를 지켰습니다. 즉 유배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정약전입니다. 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약전은 유배를 갑니다. 자산, 현재의 어떤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자, 여기서 지은 책이 자산어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영화도 있죠. 설경구가 그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형이 있었는데 정약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유 박해 때 여기는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은 유배를 가죠. 장기로 유배 갑니다. 여기에 장기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정약용의 유배지는 해남 강진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기로 유배 갔다가 강진으로 유배지가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강진에서 18년간 유배하면서 목민심서라든지 경세유포라든지 흠문신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리 써놨는데 의유당전서라고 돼 있는데 의유당전서는 정약용이 지은 책이 아니고 이것도 뭐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외현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손자의 손자를 외현손이라고 합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자기 고조인 정약용 외가 쪽으로 고조인 정약용의 어떤 작품들을 다 모아서 출판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유당전서에 실린 수호제기입니다. 자, 이 작품 설명 전에 여러분이 유의하면서 봐야 될 거 두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나와 나가 나옵니다.
무슨 말장난 같은데, 자, 요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현상적 자아, 자아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실적 자아, 뭐 부정적 자아, 요런 것들과 관계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긍정적 자아, 요런 말들과 연계되는 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마다 이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신에서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학교 선생님이 해준 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필기가 좀 부족하다면 다른 친구의 필기라든지 아니면 시험 전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담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렸고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팁을 하나 주자면 요것도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 수업 선생님이 해가면서 확실하게 이상적 자아다, 본질적 자아다, 요거는 선생님이 다 찾아주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시험장에서 요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요런 말과 관계되는 게 어떤 이상적 자아다, 본질적 자아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런 거 잃어버렸다, 혹은 찾았다, 요런 것들, 요런 말들과 관계되는 말들은 이상적 자아다, 본질적 자아다, 요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요 차원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다른 작품과 연계하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2022년 수능 완성에는 슬픔이 기쁨에게도 실려 있지만 그것보다는 유치안의 생명에서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작품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작품들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윤동주와 관계 있습니다. 윤동주 시 중에서 윤동주는 뭐 자아 분열, 참회 성찰 이런 거와 관계되는 시인이기 때문에 작품은 많습니다. 많지만 뭐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한 글자만 쓰겠습니다. 아니면 자화상, 아니면 뭐 또 다른 고향,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 못 해주니까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상의 거울 같은 작품들, 이런 것들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분열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그리고 오전시가 같은 경우는 태계 이항의 도산 12곡 같은 경우 그것도 이 작품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 작품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히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와 관계해서 미리 이렇게 공부해두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 본문 이제 가겠습니다. 자, 수호제, 이 글의 제목입니다. 수호제. 자, 중심 소재죠. 나를 지키는 집 해설해 줬습니다.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이해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나를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는데 요런 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끊어주시고 일단 키라고 쓸게요. 자, 이건 4단 구성이며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게 앞부분인데 앞부분은 기에서는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 제기라고 한번 쓸게요. 자,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수호제라는 이름을 자기가 처음 보고 형님이 지었는데 형님 정약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지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당연히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의문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상한 이름이다. 요거는 형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문 요 정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형님이 수호제라고 지었는데 나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처음 몰랐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로 기양 온 후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장기는 강진이 아니고 포항에 있습니다. 현재 호미곶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유배 박물관도 있는데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봐서 가보시면 요 정약용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기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는 뭐죠? 깨달음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예, 깨달음의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나뿐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주제를 제시했고요. 자, 요 나는 동그라미 칠게요. 본질적 자아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확실한 건 찾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게 오직 나뿐인 이유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설을만 쓰겠습니다. 아이고, 서리법입니다. 그러니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동산에 꽃나무와 가실나무를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 없애버릴 수 있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공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만 설명을 해보면 선생님 좀 빨리 읽었는데, 자, 지킬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지킬 필요가 없었죠. 왜요?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없으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킬 필요가 없죠. 지고 달아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꽃나무와 가실나무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책도 훔쳐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옷과 양식 역시 없앨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들 한번 볼까요? 일단 열거법 있죠. 열거법. 자, 그 다음에 서리법. 그 다음에 자문자답. 그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요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킬 건 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조도 여러분 같이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1, 2, 3, 4, 5번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는 잘 달아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여기 주제는 요거죠. 그죠?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나는 뭡니까? 본질적 자아죠.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고 예쁜 미인의 예쁜 얼굴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난다. 똑같죠? 뭐죠? 열거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리기 쉽고 뭐 예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잃어버리는 나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곳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 본질적 자아죠. 그죠? 이런 것들은 확실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요까지가 승입니다. 총 4부분인데 둘째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서는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승 부분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확실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작품에서
현상적인 나랑 본질적인 나를 구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자, 나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고 나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뭔지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지킨다는 건 내가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람직한 삶을 산다. 내가 본질적인 삶을 산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 자,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요 중요한 요 틀을 여러분이 아신 다음에 어떤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전결 부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게 간단하죠. 나는 현상적 자이고 이상적 자, 본질적 자를 허투루 간수했다. 본질적 자를 잃어버렸다. 즉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그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찰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윤동주 씨와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그 다음.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빨리 읽겠습니다.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간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벼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조도를 미친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됐습니까? 10년간 공부했고 12년간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곳이죠. 장기, 유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호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요 부분은 선생님마다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유튜브에 여러 영상이 있는데 이걸 빠짐없이 다 설명한 영상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준 그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상적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현상적 자, 이상적 자,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틀리고 니 때문에 틀렸다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건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어쨌든 잃어버렸다, 나를 따라왔다 이래서 요거는 본질적 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상적 자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래, 요나가 요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상적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우나 도깨비 홀려서 왔나 바다의 신이 불려서 왔나 너희 가족과 이웃이 소원의 지명 이름입니다. 어찌 본가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자,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잃어버린 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본질적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꼼짝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것도 본질적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잃어버린 나 돌아가지 못하는 나니까 본질적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머무르게 되었다. 본질적 자. 이 무렵 형님 또한 나를 잊고 요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나지만 요거는 형님 즉 정약전의 본질적 자하고 요거는 나의 본질적 자죠. 요 구별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내신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의 섬에 가셨는데 남해의 섬은 흑산도입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머물었다. 요거는 정약용의 형, 즉 정약전의 본질적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전이고 자신의 어떤 과거의 삶을 반성만 쓰겠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결. 유독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본질적 자 확실하죠.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자 그래서 정약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형이겠죠. 그리고 정약용과는 대조 큰형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대조도 알아둡시다. 자 일찍이 큰형님은 말씀하셨다. 이건 진짜 큰형님이 말씀한 겁니다.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했다. 태연은 뭐 우주의 원리, 본질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난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으신 뜻을 말한 것이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인용했습니다. 성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 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창작 동기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서두에 창작 동기가 제시된다.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뒤에 요 한자를 선생님이 끌어왔는데 요거는 한문수필입니다. 참고하세요. 한문수필이고 여기 줄을 쳐놨는데 요게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한자 몰라줬습니다.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는 현상적 자와 이상적 자, 본질적 자 구별하는 것. 맞죠? 그래서 이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잃어버렸다 이랬을 때 본질적 자, 찾았다 이랬을 때 본질적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킨다,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도 본질적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들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 여러분이 이렇게 혼동이 올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 연계될 수 있는 거, 수능 완성에는 생명의 서가 있고 내용상 윤동주시와 굉장히 관계가 있고 이상적 자, 현실적 자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의 거울과도 관계 있었고 도산 12곡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수필이었습니다. 기라는 형식이었고 앞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호제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기양 가서 이해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천하만물 중에 천하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나는 지켜야 됩니다. 그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욕심 이런 데에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나는 옛날에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배 와서 이제 나는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했고요. 작은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본질적 자아를 지키고 계셨고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맹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니 진짜로 옳은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나 구별 잘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 도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